자, 복습하는 기태 31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강의를 복습하는 기태를 늦게 올리고 있는데요. 반성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습하는 기태 28강 쪽 보니까 누가 싫어요를 이렇게 싫어요를 누르셨더라고요. 그죠? 아마 그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닐 거고 뭐 이렇게 경쟁 학원이나 경쟁 강사들의 아르바이트생 아니면 뭐 경쟁 강사 본인이 직접 누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그 빨리빨리 올라오지 않으니까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의미였다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참 재밌어요. 그죠? 우리가 그 저기 동냥은 못해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거 하는 것도 되게 싫은가 봐요. 그죠? 예. 뭐 어쩌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 많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또 찍겠습니다. 자, 보면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표현상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 쪽의 문제를 틀리면요. 고전 시가의 현대풀이가 안 돼서 틀리거나 아니면 표현상 특징과 관련된 용어들, 그죠? 표현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수사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 많은데요. 요거 지금 잘 정돈해 두셔야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 표현 기법에서 상징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예. 요거는요, 얘가 뭐 상징을 썼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 강조법 범주부터 볼게요. 자, 어떤 것들이 강조법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과장법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실제보다 훨씬 더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덜하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과장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조단에 나와 있는 향대 과장이나 향소 과장을 구별하는 문제는요, 실제 국어 시험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요. 과장법은 큰 틀에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만중운산, 만겹에 구름 낀 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겹에 구름 낀 산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실제보다 훨씬 더 부풀려서 나타내는 거예요. 과장법 쓰고 있는 거고요. 영탄법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영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느낌표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느낌표 없이도요, 그죠? 뭐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방식, 이를테면 뭐 의문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느낌표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영탄법은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죠. 같은 단어나 어구 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거고요. 자, 점층법이라는 거 뭡니까? 의미가 갈수록 고조되거나 약해지도록 하는 거 해가지고요. 물론 갈수록 약해지도록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제 정강법이라고 하는데요. 시험에서는 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꿈에 보인다는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다 해가지고요. 뒤로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점층법이라고 하고요. 비교법은 살짝 조심하셔야 돼요. 살짝 조심하셔야 되고, 비교법 같은 경우는 두 대상이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 속성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비교법이라고 하죠. 요거 보면 어머님도 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도 날 사랑하시지만, 아버지도 날 사랑하시고 어머니도 날 사랑하시지만 어머님이 훨씬 더 날 사랑하신다 해가지고요, 두 분 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머님이 더 훨씬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해가지고요, 공통된 속성이 어머니 쪽에서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조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조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가볍게 보시고요. 미화법, 대상을 실제보다 아름답게 나타내는 거고요. 억양법은 뭐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칭찬했다가 깎아내리고 깎아내렸다가 칭찬하는 방식들을 억양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시험에서 억양법은 자주 묻지는 않는데요. 나와도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장 우중문시 가지고 억양법을 잘 내니까요. 이것도 작품을 기억해 두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보면 앞부분에서는 싸움이 이겨서 공이 높다라고 칭찬하는 것 같지만 이제 그만두라는 것은 너는 나한테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상대방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억양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연습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내용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고인 못 빼, 고인을 못 빼도 여덩길 앞에 있네, 여덩길 앞에 있거든 해가지고요. 원숭영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어가는 거 연습법이 되는 거죠.
변화법의 범주 한번 보면요, 그죠? 말 그대로 의문 형식으로 제시해서 뭡니까? 독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거. 그래서 이때 수사 의문문이죠. 의문문으로 내용을 강조하는 건데 그때 물어보는 대상이 사실은 이제 자신보다는 타인을 향해 있다라는 게 영탐법과는 다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물론 시험에서 영탐법과 서리법을 구별하라 이렇게 나오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반어법 뭡니까? 실제로 표현하려는 내용과 반대로 표현해서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설법 같은 경우는요, 말이 안 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의 진실한 의미를 전달하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반어법과 역설법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건 보조단의 내용 한번 보시면 반어법하고 역설이 헷갈릴 때는요, 표현 자체만 봤을 때 의미가 자연스러우면 반어고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면 역설인 겁니다. 그죠? 요 기준 잡으시면 되고요.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선택지에서 선택지 4개에서 3개는 반어, 하나는 역설, 그 다음에 역으로 3개는 역설, 하나는 반어 이렇게 두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말이 되면 무조건 반어법이 아닌 거고요. 반어와 역설이 헷갈릴 때 표면적으로 의미가 성립하는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가 그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죠. 그죠?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문답법은 묻고 답하는 방법이고요. 됐습니다. 도치법은 순서 바꾸는 거죠. 대꾸법은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 구조 반복한다라는 게 조사나 어미 반복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문장의 구조와 관련되는 게 문장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사와 어미가 반복되거나 조사 어미가 확인되지 않더라도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해서 문장과 문장 단위로 성분 배치가 동일하게 반복되면 대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실제로는요. 시험에 나왔을 때는 성분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보다는요. 조사나 어미 반복을 통해서 대꾸법을 확인할 수 있게끔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롭기로 작정하면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문제라 해서 뭐하기로 뭐하면 뭐하랴, 뭐하기로 뭐하면 뭐하랴 해서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대꾸법 확인하시면 되고요. 생략법은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줄임표 써서 생략하는 거예요.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돈어법, 아이야 부르는 거고요. 현재법은 주로 이제 현재실의 선어말 어미나 아니면 현재를 나타내는 어말 어미들 같은 것들 통해서 생생하게 제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표현 방식의 시적 허용이라는 게 있죠. 이를테면 맞춤법이나 표준어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뭐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니면 어감상 좋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에서 쓰는 거 허용하는 거예요. 헤매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표준어는 헤매다거든요. 다만 이제 헤매일 이렇게 쓰는 거 허용을 하게 되는 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서 3-2-3-2로 운율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춤법이나 표준어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시에서 허용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적 허용이라고 하고요. 5번은 우리가 학습했으니까 이거 통째로 좀 묶어서 정돈 좀 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를 볼 때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그죠? 모든 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 다만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감정이입의 방식을 통해서 그죠? 감정이입이라는 거.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대상도 똑같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느낀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죠? 표현된 대상을 우리가 특히 정서적 등가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감정이든 다른 감정이든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객관적 상관물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들 중에서 시적 화자가 동일한 감정을 느낀다는 식으로 표현해서 감정이입된 소재를 우리가 특히 정서적 등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객관적 상관물들 중에서 이거 구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객관적 상관물들 중에서 시적 화자와 동일하지 않은 감정을 연상하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매번 시험에 나오면 이제 황조가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꾀꼬리는 정다운데 어때요? 나는 어때요? 외롭다라고 느끼고 있죠. 그래서 꾀꼬리를 보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꾀꼬리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지만 꾀꼬리는 정답다.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서적 등가물, 감정이입된 정서적 등가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요거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는 뭐냐면 추상적인 것, 말 그대로 볼 수 없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얘로 조금 전형적으로 나오는데요. 황진이의 시조가 나오면 언제나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를 물어봐요.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잘라내어 라고 해가지고요. 밤이라는 만질 수 없는 시간을 자른다.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 유희 같은 거 뭐 동음이어나 아니면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활용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뭐 맴이니까 맵다, 쓰러남이니까 쓰다라고 운다라는 거, 매매 쓰쓰 해가지고요. 비슷한 발음 활용해서 매미와 쓰러남이가 뭐라고 하면서 우는지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지명이나 방언, 사투리 쓰게 되면요. 토속, 향토, 현장감, 생생함 해가지고 말 그대로 특정 지역의 느낌을 그대로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지명이라든가 명조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엄매, 아베, 그리고 뭐 진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이렇게 지역 방언, 사투리를 쓰게 되면 토속, 향토, 현장, 생생은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도시적인 풍경이나 도시적인 소재는요 토속성이나 향토성과 연결되지는 않아요. 뭐 이를테면 나는 불빛 찬란한 클럽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당연히 토속성, 향토성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거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자, 표현상 특징과 효과 파악하는 독해스 때 보시면 이게 원체 다양하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선택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품 보면서 나타나는 거 확인하고 효과까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대표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작품이 지닌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보세요. 지금 열거, 그 다음에 조사 반복, 확인되면 운율은 자동으로 연결되고요. 의인화라는 거,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표현해야 되죠. 그다음에 토속적인 시어, 향토색, 그러면 토속, 향토 나오면 지명, 특정 지명이나 방언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마 이 문제 푸시면서 답은 그래도 쉽게 찾으셨을 텐데 선택지 3번이 좀 걸리적거렸을 거예요. 의인화라고 했을 때 이거 봐야 되죠. 모닥불은 어려서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 맥락상 보면 끝까지 봐야 돼요. 맥락상 한번 보시면 이게 모닥불이 어리다라고 의인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닥불을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자란 그런 슬픈 역사가 떠오른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의미상 연결이 되는 거지 모닥불이 어리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 없이 자란 슬픈 역사가 생겼다 이런 인과관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상 파악해 본다면 모닥불과 어리다는 연결되지 않고요. 따라서 사물을 의인화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 보면서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요. 시나 소설에서 어떤 작품의 분위기나 아니면 표현 방식 같은 거 얘기할 때 토속적이라는 말이거나 향토적이라는 말이라서 이게 틀린 설명인 경우가 사실은 통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문제 풀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기는 했지만 우리가 토속적이다 향토적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 이거 사투리 쓰였는지 어떻게 하나요? 다행히 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표준어를 많이 알아서 특정 어휘들이 표준어가 아니다 방언이다 이런 것들 잡아내면 좋은데 그게 보이지 않을 때는요 토속성, 향토성 언급하는 것들은요 거의 틀린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요령이기는 한데 잡아드리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도시적인 소재가 나오는데 갑자기 토속성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극단적인 경우 빼고는 토속성, 향토성이 틀린 설명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팁 같은 것들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기서 우리가 요것 좀 봐야 될 텐데요. 이번에 뭐 풀어보셨던 거니까 사문보의 변형 민요조 율격이라는 거. 우리 민요조 율격 맨 앞에서 전체적인 시 기본적인 표현 방식 할 때 봤었잖아요. 그죠? 민요조 율격이 뭐예요? 7, 5조에 뭡니까? 사문보 얘기하는 건데 변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문보인데 글자 수가 7, 5에서 한 글자 내외로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25면 한번 보세요. 1년에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우었다에서 삼음보 보통 한국시에서는요 한 음보가 3에서 그러니까 세 글자에서 3음절에서 5음절 정도 3-5음절 정도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봤더니요 3음보인데 6, 4 그 다음에 6, 5고요. 그 다음에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짓걸 익었다 해가지고요. 여기서는 삼음보가 7, 5로 나타나고요. 여기서는 삼음보가 종달새 부분에서는 8, 5로 나타나요. 그래서 삼음보의 민요줄 율격이 나타나는데 글자 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변형 민요줄 율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지 1번도 좀 안 보였을 거예요. 비유를 통해 애상적인 정서, 슬픈 정서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비유까지는 쉽게 찾았을 거거든요. 마지막 년에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과 가치에서 요 가치에서 직유법이라는 건 끌어냈을 거고 선생님 이거 애상적인 정서가 여기서 나타나나요? 이런 거죠. 님 앞에 타오르는 향의 연기라는 거라면 우리 왜 사람 앞에 타오르는 향의 연기 뭡니까? 죽었을 때 향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지랑이를 보고요. 그죠? 님 앞에 타올랐던 향의 연기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님의 죽음에서 바로 죄송합니다. 애상적인 정서가 환기가 되는 거죠.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뭐 답은 당연히 4번의 주관을 배제한 시각은 아니에요. 서럽다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가 1년에 직접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주관 배제는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보면요. 특징으로 문제 2번 보면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 왜 앞에서 공감각적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공감각적 비유라는 게 말 그대로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꾸어서 제시하는 건데 시 전체에서 나타나지 않고요. 우리 왜 요거 활용해 봅시다. 수미상관 이거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나는 나로 빼 당신은 행인이 1사연에서 반복되고 있고요. 수미상관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요? 자동으로 연결해야 되죠. 운율. 그 다음에 내용이 반복되니까 강조. 그리고 구조적인 뭐예요? 통일성. 그리고 안정감. 또 뭐 있어요? 완결성 이런 것들은 수미상관 확인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상관 나왔고요. 완결 이렇게 나오니까 자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답 찾기는 어렵지 역시 않았을 겁니다. 표현 방식과 관련되는 부분은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시험에서 표현 방식 못 찾거나 개념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꼭 잡아 두셔야 되죠. 자, 복습하는 기태 31강은요. 이렇게 해서 정돈하겠습니다.